샌디에고는 메이저리그에서 165세이브를 올린 마무리 투수 조시 헤이더를 잡지 못하면서 뒷문이 헐거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시급히 마찌 유키, 완디 페랄타, 고우석을 영입해 뒷문 보강에 나섰습니다. 고우석은 샌디에고에 입성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지난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신분 조회 요청이 있었지만 포스팅 데드라인을 앞두고도 좀처럼 계약 소식은 전해지지 않아서 메이저리그는 불발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뉴욕 포스트의 존 헤이먼이 고우석과 샌디에고의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빅리그 진출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고우석이 시범 경기에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 명단에 포함된 샌디에고 선수 중 가장 늦게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샌디에고가 고우석에게 스프링 캠프 동안 서두르지 않게 배려한 덕분이죠. 그만큼 충분히 준비 과정을 밟은 뒤 마운드에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쉴트 감독은 고우석이 훌륭한 투구를 펼쳤다면서 공의 스핀이 좋았고 모든 공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향했다. 엄청난 첫 등판이었다고 엄지를 지켜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범 경기가 시작되기 전 쉴트 감독은 유니온 트리뷴과 인터뷰에서 마무리 투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고우석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서 고우석이 마무리로 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니온 트리뷴에 따르면 로베르트 수아레스가 시즌 초반에 세이브 기회를 가장 많이 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쉴트 감독은 일본에서 236세이브를 올린 마찌이와 한국에서 139세이브를 올린 고우석에게도 세이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이저리거들을 상대로 증명할 것이 남았지만 충분히 뒷문 경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우석은 상대적으로 짧은 익스텐션을 보입니다. 투구할 때 발판에서 공을 끌고 나와 던지는 손끝까지 거리가 짧은 편이죠. 익스텐션은 체감 구속에 영향을 주죠. 익스텐션이 길면 타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익스텐션이 길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선수는 시애틀과 마이애미에서 활약한 카터 캡스로 점프해서 던지는 기묘한 투구 폼으로 유명했었죠. 오른다리로 강하게 지면을 차는 허업 스텝으로 던지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극단적으로 밀 수 있지만 튀어나가는 동작과 도약력이 필요해서 이 자세로 롱런이 어렵죠. 실제로 카터 캡스는 팔과 흉곽에 심각한 부상이 있었고 더욱이 2017년 메이저리그 규정이 바뀌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투구폼이 돼버려서 결국 우려대로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없는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왼손 투수 셰인 맥클레넌도 긴 익스텐션을 가졌는데요. 정말 좋은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맥클레너헨의 최대 약점은 체력과 내구성이죠. 전반기에는 사이 영상급 피칭을 보이다가 올스타 브레이크를 기점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2025년이 되어야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맥클레너헨의 부상과 체력 문제가 꼭 긴 익스텐션 때문은 아니지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우석이 익스텐션이 길면 유리한 점이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그래서 하체 밸런스를 안정되게 유지해서 제구력과 볼끝의 위력으로 만회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중요해 보입니다. 한편 고우석은 시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나는 세 가지 구종, 직구, 슬라이더, 커브를 자신있게 던진다. 그것이 KBO 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면서 메이저리그는 KBO 리그보다 수준이 높지만 난 계속해서 이 세 구종을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고우석이 불펜에 만족하지 않고 마무리 보직까지 노린다면 한 개의 구종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경우 고우석의 컨디션이 저조할 때는 하나의 타이밍으로 맞아나갈 수 있고 커브를 구사하지만 볼 카운트가 불리하거나 위기에 몰리면 카운트를 잡는 공으로 사용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투피치 투구가 잦아지게 되어서 꼭 보완해야 할 문제입니다. 코빈 번스도 2018년까지는 포심 패스트볼 비율이 60%에 이르렀고 커터는 거의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포심 패스트볼을 노리고 들어오는 타자들에게 심하게 난타당하면서 2020년부터 커터와 싱커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좌타자 바깥쪽 보더라인에 백도어 커터를 정확히 구사하면서 사이 영상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라는 패스트볼 히트맵이 존 한가운데 몰려있을 정도로 커맨드가 정교하진 않습니다. 대신 스플링커의 구위가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잘 긁히는 날은 헛스윙 비율이 높고 아니면 땅볼 타구로 처리할 수 있어서 타자를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이는 디셉션이 장점입니다. 마스이는 팔 동작을 몸으로 가리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교란합니다.
또 키킹 동작을 멈췄다가 이동하는 투구폼으로 타자가 타이밍을 잡기 어렵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이에게 강력한 무기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우석이 코빈 번스의 커터를, 두란의 스플링커를, 마츠이의 디셉션을 갖춘다면 그야말로 언터처블이 되겠지만 그건 만화 같은 이야기이고, 다만 결정구가 패스트볼류밖에 없는 것을 개선해 선택지를 늘려보잔 조언을 해봅니다. 현재 고우석에게 가장 현실적인 추가 구종은 스플리터입니다. 패스트볼로 카운트를 잡아놓은 후 결정구로 스플리터를 구사하면 헛스윙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사 배트에 맞더라도 땅볼 타구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우석이 마무리로 대성하려 한다면 필히 던져야 하는 구종입니다. 고우석은 앞서 언급했듯 익스텐션이 짧고 키가 크지 않아 늘리지도 낮은 편이라 구위를 손해보는 편입니다. 오히려 투구 폼이 깨끗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BO에서는 그 정도 손해는 상쇄할 만큼의 구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우석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상 한 번 더 비약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당초 LG와 약속했던 계약에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메이저리그 도전에 힘을 실기로 결정한 만큼 자신의 능력을 더 펼쳐주길 바랍니다. 샌디에고는 고우석에게서 꽤 많은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스프링 캠프 내 투수 중 가장 늦게 경기에 투입된 고우석. 그러나 샌디에고의 기다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